자, 그러면 158쪽을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만. 158쪽입니다. 보세요. 다는 안 끝낼 테니까 걱정을 마시고. 자, 문장 성분의 종류인데, 자, 158쪽을 보십시오. 158쪽. 자,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이란 거기 첫째 줄에 밑줄 치세요. 단어 또는 단어의 연결체로서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를 말한다. 이게 문장 성분이에요.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해. 그래서 이제 이 품사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품사. 그 밑에 이제 보면 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문장 성분은 현재 어떤 자리에서 쓰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바탕에 어떤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한 종류를 가리키는 품사와 구별된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품사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쓰죠. 영어로 이제 part of speech라고 해요. part of speech. 영어로 쓴다. part of speech인데 이거는 단어를 대상으로 해요. 아니요. 현재 어떤 자리에서 쓰임을 기준으로 가장 그 바탕이 이게 이론인가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풀기만 해놓으시고 이게 품사다. 원래 이론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드리면 자, 이 품사는 단어를 대상으로 해요. 우리 팔품사, 구품사 있잖아요. 이게 단어잖아요. 그죠? 뭐 높이 이런 거 다 단어 아니에요? 떡 이런 거 다 단어잖아. 대상으로 해.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쓰임, 어떤 자리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서술적으로 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죠? 틀려요. 체어는 앞에 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을 이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런 거랑 그 바탕이 어떠한 문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분류한 거 이런 것이 이제 품사라는 겁니다. 문법적이니까 이게 이제 뭐 주어 역할을 하느냐, 뭐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품사고. 근데 이제 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장 성분은 기능이에요. 기능. 이것의 기능을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죠. 펑션. 이 펑션이 여러분 그 재밌는 게 수학에서 함수도 펑션인 거 아세요? 함수를 F라고 하죠. fx 할 때 F. 이게 펑션의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능이라는 겁니다. 기능이라는 겁니다. 펑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문장 성분은 뭐다? 기능이다. 자, 이거 알면 돼요. 문장 성분은 기능이다. 그러니까 품사는 단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품사인데 이렇게 긴데 뭔 소리를 모르겠다.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만 알아주세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단어를 대상으로. 자,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1번. 자, 어학 공부는 뭐가 중요해요? 예문이 중요해요. 예문이. 이 백날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1번. 많은 배가 바다에 떠 있다. 자, 보세요. 많은 배가 밑줄 쳐졌죠. 그러면 이것도 많은 배가, 자, 이거 따져볼게요. 자, 많은 없어도 돼야 돼요. 많은 없어도. 되잖아요. 배가 바다에 빠졌다. 가, 주격조사. 근데 많은이 왔잖아요. 그러면 많은 배잖아요. 이건 일종의 부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무슨 부? 그렇죠. 명사 구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의미를 이루는 걸 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야 돼. 자, 밥을 먹기가 쉽지 않았다. 여기도 가가 있어요. 가가 있는데 이 앞에 밥을 먹기잖아요. 원래는 밥을 먹다는데 이게 전성형이 됐잖아요. 전성형. 아까 했죠. 전성. 기가 붙어서 명사로 쓰여버렸죠. 가가 붙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다. 여기도 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까지 밑줄 쳐. 이게 문장이죠. 센텐스. 여기에 또 가가 붙었어요. 그 이야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다. 이 가가 붙었잖아요. 문장에 가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에도 붙고요. 그 다음에 전성형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사절 같은 것이죠.
그런 데서 이제 쓰이는 거죠. 밥을 먹기가 쉽지 않다. 밥을 먹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 내가 정도가 생각이 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밥을 먹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를 따져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구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문장에도 쓰이고 다 쓰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 성분에서 거기 이제 보시면 158쪽 밑에 마지막 단락. 자, 필수적으로 참여한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를 주성분, 필수성분.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적인 성분을 논항이라고 그래요. 논항. 자, 거기다 붙여주세요.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적인 성분은 논항. 그러니까 논항이라는 말도 참 많이 어려운데 한자를 보세요. 논리적인 항목이라는 거죠. 논항. 수학적인 것 같죠. 논항.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학은요 약간의 수학이 수학. 그래 안 그래요?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국어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딱딱딱 떨어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159쪽에 보시면 예쁜 꽃이 매우 많다라고 나왔잖아요. 예쁜 꽃이 매우 많다. 이것도 예쁜이 꽃을 꾸며주고 매우가 많다를 꾸며주고 내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내가 동생을 꾸며주고 열심히가 한다를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그래서 밑에 나오죠. 자, 밑줄 친 이의 말들은 다음에 주성분을 꾸며준다. 자, 주성분을 꾸며줘요. 그런데 이러한 성분을 부속성분 또는 수의적 성분이라 한다. 자, 수의적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수의와 불수의가 있다고 했죠. 수의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불수의는 뜻대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날라와. 공이 내 앞으로 날라와. 나도 그렇게 눈을 감죠. 내가 눈을 이렇게 뜻대로 감는 게 아니잖아요. 난 안 감고 싶어도 감았죠. 이 불수예요. 근데 내가 TV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켜. 이게 내 의지잖아요. 이게 수의예요. 이 용어를 좀 여러분 의미를 잘 알아줘야 수의, 불수의 이거 되게 잘 쓰이는 말이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적 성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쁜 꽃이 매우 많다라고 할 때 꽃이 매우 많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예쁜 꽃이라고 예쁜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데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열심히 쓴 거잖아. 그러니까 안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 뜻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말이 좀 어려워요. 수의적 성분이란 말이. 자,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학교문법에서 그냥 자, 이거 네모 별표 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자, 볼게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주성분은 자,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게 필수적이에요. 주성분. 알겠죠? 주성분은 주요한 성분. 주성분이 뭔지 모르겠다. 주요한 성분. 부속성분은 부속적인 성분이죠. 그러니까 관형어와 부사어예요.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적인 성분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2번 A번 보세요. 2번 A번. 예쁜 꽃이 매우 많다잖아요. 예쁜 가로를 묶어보세요. 매우 가로를 묶어보세요. 자, 꽃이 많다 해도 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많다라고 해도 뭐 하나가 뭐 오이 됐어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일본어에서. 그러니까 이 꽃이 많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쁜 매우는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속 성분이죠. 독립 성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립어. 아까 기억나십니까? 감탄사가 독립어라고 그랬죠. 독립 성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성분부터 보겠습니다. 주성분 주어는 쉽죠. 철수가 꽃이 이것이. 이거 제가 설명한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쉬워서. 이 은는 이가 붙은 거 다 주어. 넘기세요. 자, 넘기세요. 5번. 광장에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어. 연말에 차가 났네요. 할머니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깨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높임의 대상. 깨서 높임의 대상 쓰세요. 에서라고 했지만 이게 단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격조사, 단체 주격조사예요. 자, 셋이서는 밑에 나오죠? 두 줄 내려오면 선행하는 주어 명사구 우리의 수요를 가리키는 인수, 사람 수라는 거죠. 셋 이에 주격조사 서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격조사가 얻는 이가 할 때 이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도 이제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셋이서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우리의 책임이 크다 세밥.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책임이나 세밥이 다 뭐냐 구라는 거죠. 보세요. 자, 책임은 책임인데 무슨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다.
예. 세 밥. 밥은 밥인데 세 밥이잖아.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 세 밥을 때 이런 다 부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다 부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부다. 여기까지 이해가시고요. 자, 9번 봅시다. 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인데 운동하는 이 붙었으니까 다 구죠. 쉽잖아요. 예쁜 꽃도 구예요. 예쁜 꽃도 구. 예쁜 꽃도 구고요. 161쪽. 모범생인 철수. 이것도 구죠. 그 철수 앞에 모범생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다 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의 어떤 꾸밈 그런 것이 하나 이제 주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10번. 목이 부어서 밥을 먹기가 쉽지 않다. 먹기에 가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10번에 A번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맞죠? 철수의 말이 사실이었음 음에다 동그라미. 이것도 명사형 어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인 컷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명사형 어미죠. 컷. 아니 명사형 의존명사. 겉대수줄이니까 이때는 의존명사겠죠. 이가 밝혀졌다. 그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문장이죠. 센텐스. 문장 센텐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좀 말이 어려운 말이 뭐냐면 보세요. 10D는 자 보세요. 10D는 거기 네 줄 내려와서 명사 상당어로 사용된 의문문이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런 말 있죠. 이 명사 상당어란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명사 상당어. 혹시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명사 상당어라는 건 뭐냐면 명사는 아닌데 명사처럼 쓰이는 그 구문입니다. 이걸 명사 상당어라고. 명사는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면 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건 명사가 아니잖아요. 문장이지.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 문장도 아까 가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명사는 아닌데 명사처럼 쓰이는 구문이라고. 그럼 이해가 쉽나요? 그걸 명사 상당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영어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걸 우리 국어 문법에다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이 우리말의 구조의 이 문법들은요 다 영문법에서 가져온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 우리나라 문법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그 국어학자들이 다 영어 문법적인 걸 일본을 통해서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이게 전공을 하면 그래서 이런 그 우리말을 공부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이제 갈게요. 영이 어디 가니? 원래는 영이야 어디 가니? 나는 갈래. 이런 게 다 빠졌다는 거예요. 맞죠? 영이는 어디 가니라든가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철수도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이때는 는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것이 붙었다는 거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철수 또한이니까 이것도 이제 누구도 걸렸는데 철수도 걸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세요. 자, 162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같은 주격조사라도 깨서나 에서는 그 뒤에 보조사 는도의 결합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 깨서 다음에 는에서 동그라미 회사에서 도에서 동그라미 이런 걸 허용한다. 깨서라는 존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 깨서는 돼. 근데 아버지가 영이 가는 이런 말 있어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존칭을 나타내는 이런 주격조사 깨서에는 는이 붙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는이 안 붙는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됐죠? 그 다음에 14번은 뭐냐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간 거죠. 14번 그 표현을 보면. 근데 동쪽에서 뜬다 해가는 도치죠. 도치. 여러분 도치는 왜 하느냐? 강조하려고. 도치는 강조하려고. 그래서 너를 사랑해. 이거보다 사랑해 너를. 뭐 이런 식으로. 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치를 했다는 것은 뭐냐? 강조하는 거. 강조. 그러니까 도치와 강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기대명사, 철순철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 163쪽. 철수는 자기 동생을 극진히 사랑한다. 순철이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말이 되는데 자 이제 밑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줄. 그러나 주어가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일 때에는 자기의 쓰임이 적절하지 못하다. 밑줄 치세요. 163페이지 세 번째 줄 보고 있어요.
주어가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일 때는 자 무슨 소리냐? 나는 자기 동생을 여기 자기의 동생을 돼요. 이거 한국인이시니까 이런 말 있어요? 나는 자기 동생을 극진이다. 그다음에 너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자기 동그라미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쓰임이 적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자기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철호가 그 학생에게 자기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17과 같은 문장에서 자기는 철호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 학생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학생이 뭐 옷이 없다든가 예를 들어서 춥다든가 그러면 철호가 자기 옷을 입힐 수 있는 거고 또는 그 학생이 옷을 못 입을 수 있잖아요. 뭐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러면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자, 됐죠? 자, 주어는 주성분이자 필성분이지만 생략될 수 있다.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할 때 운동장에 계세요. 이렇게 앞에서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라고 했으니까 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자, where is the teacher?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Where is my teacher라든가 이렇게 쓰면 he is in the 한번 써보세요. playground. 운동장이 플레이그라운드거든요. 근데 이걸 안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안 쓸 수 없죠. 근데 우리말 생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가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he라고 쓰잖아요.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문에서도 보통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원리상 명령문의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명령문은 2인칭이잖아요. 너 어서 회사에 가거라. 얼른 양호실에 가봐. 다 2인칭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주어를 상정하기 어려운 때도 있는데 다음 불이야 이런 거. 불이야 이건 주어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이야 불났다 할 때. 구생 끝에 낙이다. 2 더하기 2는 4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용적으로 쓰인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중 주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21번 별표 치세요. 21번 별표. 이중 주어. 자, 이중 주어는요. 한국어와 일본어에만 있어요. 일본어에도 이중 주어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 말과 일본어에만 있는데 이중 주어를 보통 이제 다중 주어라고 해요. 뭐 이게 삼중 주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두 개부터 다니까 다중 주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주어는 한국어와 일본어에만 있고 당연히 유럽에서는 이중 주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또는 영미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토끼가 귀가 길다는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야냐면 토끼의 귀가 길다 이렇게만 해야 돼요. 영어에서 토끼가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이런 말 자체를 영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이 방이 많다도 이 집의 방이 많다 이렇게 써야 돼요. 영작을 할 때. 자,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토끼가 귀가 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어라고 설명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느냐? 자, 이거는 서술절이죠. 서술절이 뭔지 아시죠? 서술어가 있는 절이라고요. 서술어가 있는 절을 서술절이라고.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인 건 알죠.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서술절의 주어라. 이거는 그냥 주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절의 주어죠. 주절의 주어. 주절 서술절을 보면 주절의 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서술절의 주어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때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부 아닙니까? 근데 이 서술절에서 다시 주어 동사 나눠지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집이 방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이 많다 밑줄 쳐봐요. 그럼 방이가 뭐다? 방이가 뭐다? 금방 했잖아. 서술절의 주어다. 서술절의 주어다. 그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다음 서술어. 구름 사이로 다리 간다. 푸르다. 우등생이다. 이거 너무 뻔해서 할 이야기가 없네. 간다는 동사. 푸르다는 형용사. 우등생이다는 우등생이 체언이라고 써요. 체언. 이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서술격 조사. 자,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요. 165쪽. 강원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 다음에까지가 붙은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붙은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입니다가 붙은 거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다가 입니다가 붙은 거죠. 자, 그가 부산에 도착한 새벽 2시가 가까워서이다. 이건 원래 가까워서라는 말에다가 이다가 붙은 거죠. 가까워서 이다가 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도 나온 김에 또 하나 영어편 알려드릴게요. 영어편 아예 배우시네요. 여러분, 그것은 누워서 떠먹기다가 일단 영어로 볼까요? 영어로 먼저 알아요? 모르죠? 있어, 피서, 케이크. 영어가 정말 확연해요. 그거는 뭐 한 조각이야? 케이크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못 드신 분 있어요? 이 중에? 난 케이크 이만큼 먹으면 배불러요. 이거 보세요. 우리말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 같아요. 자, 우리가 아주 쉬운 일 따고 있고, 뭐죠? 염치기. 맞죠? 이건 제가 저절로 읽어 번역을 썼는데, 누워서 떡 먹. 어떠거죠? 식은 떡 먹. 맞죠? 근데 이걸 보면, 난이도로 따져보면, 이 누워서 떡 먹기는 난이도 상이에요. 이게 왜 누워서 떡 먹기가 쉽다? 여러분, 누워서 떡을 예전에 그 뭐지? 참 한이인가 그 달려라 한이 그 성우가요. 무슨 그렇죠. 무슨 TV에서 무슨 뭐라고 그러지? 그 게임하다가 이 앉아서 떡 먹다가 이 기도에 막혀서 죽었어요. 한이 성우 진짜 이 기도에 막혀가지고 앉아서 떡 먹다가 누워서 떡 먹는 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왜 이게 난이도가 쉽다는 건지. 그렇죠? 땅 짚고 헤엄치기는 난이도 중점도 되는 것이고 식은 죽 먹기가 난이도 하예요. 식은 죽 먹기도 쉬우니까.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 있어 피서케 쉽죠. 그거는 아주 누워서 떡 먹기다라고 했지만 아주 쉽다는 뜻이죠. 있어 피서케입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어쨌든 누워서 떡 먹기라는 그 떡을 먹다라는 명사에 기가 붙었잖아요. 전성형 어미 기 명사형 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수출의 역군 이건 뭐냐면 24번은 제목이라고 썼어요. 제목. 24번은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쓰세요. 우리는 수출의 역군 이다 뭐 이런데 이다를 뺀 거예요. 역군 가로해놓고 이다 도착 가로해놓고 하다 그리고 제목이라고 썼어요. 제목. 25번 철수가 조금 전까지만 여기 있었는데 는데 동그라미하고 연결어미라고 써요. 연결어미. 는데 연결어미죠. 여기는 요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가 있어야 되는데 요가 없어도 조금 전까지만 철수 여기 있었는데 하면 뒤에 요가 붙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제물 제출했음 이런 거는 이제 명사적으로 이렇게 쓰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일기나 메모 형식에 쓰겠죠. 일기나 메모 형식에다가 쓴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당연히 봄이 오면이 이제 있고 꽃이 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절의 서술어죠. 거기서 연결음이 면이 붙은 거죠. 맞죠? 봄이 오다. 근데 봄이 오면 이거는 이제 종속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꽃이 피려면 봄이 안 오면 꽃이 안 핀단 말이에요.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되어야만 그 다음 상황이 되는 걸 그걸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세월 누가 막으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가는이라는 건 뭐라고 그래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철수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이것도 범인이다인데 임 명사형이 되잖아요. 임 명사형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서술어에 따라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논항의 수가 다른 것이다. 밑줄자. 서술어에 따라.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단골로 아마 이번에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시험 문제 유형. 다음 중 두 자리 서술어가 있는 문장.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1, 2, 3, 4. 무슨 말 이해가요? 다음 중 두 자리 서술어가 있는 문장. 이게 뭔 소리인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27번 보세요. 해가 뜬다 동그라미. 자, 뜬다는 해가만 있어도 되죠?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자리 서술어. 자, 내린다 동그라미. 눈이만 있어도 되죠? 한 자리 서술어. 그래서 뜬다나 내린다는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토끼가 풀을 먹는다 동그라미, 던진다 동그라미. 자, 이것들을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해요. 두 자리 서술어. 왜 두 자리 서술어냐? 일단 먹으려면 주어가 있어야겠죠. 누가? 그 다음에 네, 그렇죠. 토끼가. 그 다음에 먹으면 빵을 먹는지 국수를 먹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 또 던진다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뭘 던지는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소주병을 던지는지 그렇죠? 빵을 던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라. 자동사나 타동사 중에 다른 성분을 취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눈이 비로 변한다. 자, 변한다에다 비출. 자 이것도 두 자리 소수로 해요. 왜? 눈이 변한다는 말 없죠. 눈이 비로 변하든가 또 되었다도 마찬가지. 영수가 되었다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영수가 어른이 되었다. 또 어른이 속았단 말이 아니 속았다는 어른이 속았다 이상하잖아. 어른이 누구에게 속았죠.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다닌다 동그라미. 철수는 공장이 두 자리. 주었다. 순이가 동생에게 인형을 주었다. 순이가 동생에게 인형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이가가 있고 동생에게 간접 목적어, 인형을 직접 목적어죠. 맞잖아요.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고 뭐뭐을은 직접 목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세 자리가 또 될 수 있는 거고. 아이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편지를 둘, 우체통에 세 자리죠? 맞죠? 나는 이 일을 영희와 의논하겠다. 이런 것도 나는 이 그렇죠. 김 선생은 영호를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삼다가 나오면 또 세 자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30번에서는 뭐냐면 밑에 보세요. 여기는 논다 뭐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재밌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즐겁게 논다면 자동사의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목적어 없으니까 자동사.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 타동사가 이걸 이제 자동사 타동사 겸용을 딴 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양용이란 말. 양용. 네, 양용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두 개를 양용하고 중립동사하고 같은 뜻이에요. 거의 중립동사도 중립동사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양용은 그러니까 두 가지에 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거죠. 그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서 그 둘째 줄에 보면 이 자동사 타동사를 쓸 때 이들 동사를 거기 보세요. 밑줄에 있죠. 능격 동사, 그다음에 중립 동사, 그다음에 자타 양용 동사 있죠. 같은 맥락으로 쓰인 거죠. 중립이나 자타 양용, 그다음에 능격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또 해보세요. 유술 논다 타동사죠. 분다, 바람이 세게 분다니까 의리 없으니까 자동사. 입김을 분다는 뭐겠어요? 31번 B번 보고 있어요. 타동사. 팽이가 잘 돈다니까 의리 없으니까 자동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니까 타동사. 비가 그쳤다니까 자동사. 영희가 눈물을 그쳤다니까 타동사.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거 있나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건 을날이 붙느냐 안 붙느냐만 따지면 되니까. 자 34번 168쪽. 책상이 웃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정말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든가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지만 책상이 웃어요? 시적인 표현에서는 쓸 수 있어요. 시적인 표현에서. 근데 안 되죠. 동생이 손에 장갑을 입었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돼. 장갑을 끼웠다지 끼웠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제 여기 나온 김에 영어에서는 웨어가 있어요. 보세요. 영어 웨어를 따져볼까요? 자 모자를 쓰다. 모자를 쓰다. 영어에서 웨어는요 착용은 다 웨어. 자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맞죠? 자 미소 짓다. 이것도 웨어인 거 아세요? 미소 짓다가 영어로 웨어러 스마일이에요. 웨어러 스마일. 이게 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짓다. 이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미소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자 몸에 착용을 다 하는 건 다 웨어죠. 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이런 게 재밌지 않나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모자를 입다 이런 말 있어요? 신발을 쓰다 이런 말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전부 다 웨어라니까. wear a hat, wear clothes, wear a shoes. 이런 식으로 다 웨어입니다. 미소 짓다까지 웨어. 이게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여기까지만 지금 오늘은 하고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일찍 수업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장 마무리하고 12장까지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